자, 필수예제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인수분해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x 세제곱.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 자,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x는 3승, y도 3승. 자, z를 잘 보세요. z는 1차, 여기 2차. 색깔별로 구분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노란 부분에 있는 z제곱, 분홍 부분에 있는 z1승. 자,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x하고 y는 세제곱들. 하지만 z는 제일 큰 차수가 제곱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는 z 중심으로 묶는 게 효과적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전개를 할 때 어떤 문자를 중심으로 묶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데 이 1번 문제에서는 z 중심으로 묶는 게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z가 제곱이 있는 부분, 얘랑 얘죠. 묶어볼게요. z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y. 자, 여기서 시작과 동시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x 빼기 y가 앞으로의 공통인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z 1승 있는 거 z로 묶어볼게요. x 제곱 빼기 y 제곱.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x 3승 빼기 y 3승. 잘 보면 여기 x제곱 빼기 y제곱, x 3승 빼기 y 3승. 여기서 머릿속으로 살짝 공식이 떠오를 텐데 x 빼기 y가 공통인수로 있을 것 같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예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첫 번째 거는 정리할 거 없고요. 자, x 빼기 y에 x 더하기 y. 자, 3승 인수분해 기억나죠? x 빼기 y에 제곱 더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x 빼기 y가 공통인수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 빼기 y 공통인수로 다 묶으면 첫 번째 z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그 다음에 x제곱, xy, y제곱. 자, 2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해보겠지만 이 첫 번째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더 이상 인수분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전개를 하는 방법. z제곱, xz, yz 이렇게 되겠죠? 문자 순서대로 정리를 이쁘게 해주면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이제 xy, yz, 그 다음에 zx로 쓰는 게 아마 답안지에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마무리입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여러분 1번 문제 풀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1번에서는 z가 제곱도 있고 1차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잘 되게 보였었는데 2번은 A, B, C 모두 2차도 있고 1차도 있고 약간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을 해야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거나 문자를 잡으면 됩니다.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네. 근데 이제 그 순서대로 A 먼저 보는 게 참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 묶여있는 형태 같지만 사실 공통인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개부터 하겠습니다. a제곱 b, ab제곱, b제곱 c, bc제곱, 부호 잘 써서 틀리지 않게. 자, 이제부터 내림차순을 할 건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a 중심으로 내림차순 전개를 좀 해볼게요. 자, a제곱이 있는 것들은 얘와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a제곱으로 묶으면은
B-C가 따라옵니다. 아까도 1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봤지만 B 빼기 C가 공통인수가 될 거라는 약간의 느낌을 좀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1차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A로 묶을 수도 있는 선생님은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자,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B 빼기 C가 공통인수로 우리가 약간 느낌을 좀 받으라 했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플러스 A로 묶어버리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모양이 이 녀석과 약간 반대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공통인수, 즉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이너스를 굳이 뺐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스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없는 것들, 이 두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공통인수는 B, C가 있죠. 그래서 B-C. 역시 얘도 B 빼기 C가 공통인수가 보이죠.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만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 B 빼기 C, B 플러스 C로 합차 공식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공통인수 B 빼기 C가 확실하게 보이죠? B 빼기 C로 공통인수를 이렇게 묶어보면은 A 제곱이 딸려오고 여기 두 번째 식에서 남아있는 요거를 A를 뒤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BC. 자, 1번에서는 여기서 끝났지만 2번 문제는 조금 더 할 여지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BC가 곱의 형태. 우리 앞전 문제에서 연습을 해봤죠. 여기서 이제 A, B, C. 가운데 있는 1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붙이면 크로스해서 가운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그 다음에 A 빼기 B, A 빼기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하지만 답안지는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출 때도 이제 필요할 텐데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A 빼기 B 썼고요. B 빼기 C. 앞에다 왜 공간을 이렇게 띄워놨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A 빼기 C 대신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C 빼기 A. 근데 A 빼기 C와 C 빼기 A는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묶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려고 공간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최종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xy. 자, 이거는 여러분 중3 때 인수분해 심화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은 살짝 맛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자, 역시 내림차순인데 x 또는 y로 내림차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x가 좋을까 y가 좋을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아마도 최고차항이 양수인 부분이 조금 더 인수분해하기 편할 거예요. y는 지금 마이너스잖아. 네, 그래서 x 중심으로 내림차순 전개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좀 내릴게요. 자, 그러면 2차는 하나밖에 없고 자, 1차를 찾아봅시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x로 묶으면 y 더하기 10x. 자, 나머지 x 없는 부분을 모아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따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참 편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여기 부분만 6, 2, 12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y끼리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예요. 뒤에 있는 여기 x 입장에선 여기가 이제 상수한 꼴인데 여기를 고백꼴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2,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친구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여기다 줄지 여기다 줄지 결정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스 해서 가운데 있는 y 플러스 10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은 y 2y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를 어디다 줘야 될까요? 네, 여기다가 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6.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y 더하기 10이 한 방에 나오게 됩니다.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1을 바꿔 쓴다거나 그래서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연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 1 여기서 이제 y 플러스 2는 밑에다가 줘야 될 것 같고 y 빼기 6을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둘 중에 여기다가 해서 곱하면 결과물이 2y 플러스 4와 마이너스 y 플러스 6 그래서 가운데 1차항의 계수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쓸 때는 기억나죠? 일자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그래서 2x 빼기 전개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2 이렇게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7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수정리가 뭘까요? 인수정리란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나머지 정리에서 기억을 해보세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얻어져요. 이유는 기억하지? fx가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요 가운데가 없어지므로 여기는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 기억하지? 자, 그러면 인수정리란 무엇이냐? 인수정리는 특별히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를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왜 인수라는 인수분해에서 쓰이는 그 단어를 쓰느냐?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가 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x 빼기 알파와 qx로 이렇게 고백골로 정리가 되죠.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fx의 요거 인수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3차식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로 x값에 누군가를 대입해서 식의 값이 0이 되는 그 x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이 식에서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쉽게 풀리는 그 문제들은 x에다가 순서대로 1, 왜 0은 안 넣습니까? 0은 이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x가 인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여기 상수항까지 있을 때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언제 요 안에서 하나씩은 거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숫자를 대입할지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axn승 그 다음에 여기 상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보이고 여기 있는 상수항이 보이죠? 자, 그럴 때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를 찾는 방법 그것은 어디 중에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약수 그 다음에 b의 약수 요 중에 하나가 꼭 0이 되는 값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 3차항 여길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6이죠. 그러면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 값을 어떻게 찾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 분의 6의 약수 어떤 숫자들이 있죠? 1의 약수는 1밖에 없고 6의 약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냐면 1, 2, 3, 6 그러니까 굉장히 후보가 많은데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중에서 하나는 식이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아까 얘기했지만 x값에 얼마를 넣으면 식이 0이 될까? 요거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식을 잘 보세요. 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 풀마 1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지? 1을 대입하면 식의 값은 1 빼기 4 대충 하다 보면 여러분 느낌 오겠지만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 볼게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녀석들을 빨리 찾는 연습이 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4 빼기 1 찾은 것 같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식이 0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x 빼기 1을 넣었을 때 식이 0이 된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목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썼던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식이 0이 되는 x를 찾은 다음에 그 숫자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립제법 1, 마이너스 4, 1, 6.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볼게요. 내리고 오랜만이죠. 5, 6, 마이너스 6. 만약에 나머지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 찾은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 뒤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마저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인수분해를 다 한 겁니다. 자, 2번으로 볼게요. 2번은 같은 3차식인데 숫자가 꽤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할 건데 한번 넣어 볼게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3 빼기 5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고 다음 숫자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34, 플러스 24. 택도 없죠? 예. 자, 2를 또 넣어 볼게요. 2 넣으면은 좀 숫자가 커지죠? 3 곱하기 8, 24, 5, 4, 20, 마이너스 68 더하기 24 안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 보면은 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것도 플러스가 너무 크니까 패스. 자, 3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3도 조금 숫자가 커집니다. 27 곱하기 3, 81, 45. 그 다음에 3 넣으면 얼마죠? 3, 3, 9, 4, 3, 12, 102, 플러스 24. 자, 이것도 플러스끼리 더하면은 105,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140이니까 0이 되지 않아요. 자, 마이너스 3을 넣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102 더하기 24.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면은 126, 마이너스 126.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이 식이 0이 돼요. 자,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식이 0이 된다를 찾았으면 두 번째 조립제법을 시작을 합니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4, 24. 의지의 한국인이 되어주세요. 마이너스 14 이렇게 해갖고 3, 42, 42.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이 되고 마이너스 24 해서 0. 아까도 얘기했죠. 마지막에 0이 안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야 돼요. 조립제법을 무사히 끝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몫을 쓰면 3x제곱 빼기 14x 더하기 8. 조사해봐야겠죠? 뒤에 있는 이 3하고 1, 4, 2, 8. 인수분해가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3x 빼기 2와 x 빼기 4로 마지막 조립제법까지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필수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숫자, 이 엄청난 숫자들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계산기 쓰면 간단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실전에서 이제 계산기 없이 좀 간단하게 주어진 식기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땐 제일 좋은 게 큰 숫자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숫자, 대표 숫자라고 얘기할게요. 그 숫자를 문자로 치환해서 구합니다. 어떤 숫자를 x로 또는 t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로 놓고 이제 풀면 되는데, 누구를 x로 놓으면 좀 더 편리한지는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겪어보면서 경험을 통해 또 습득을 하셔야 돼요. 자, 1번에서 제일 좋은 문자는 뭘까? 누구를 x로 놓을까라는 얘기겠죠? 아마도 2019를 x로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2019를 x로 놨을 때 x 3승 더하기 1,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이 보일 건데, 2019 말고 다른 숫자를 x로 놨을 때 2019가 조금 변형이 돼요. 예를 들면 x를 2018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편하게 되겠죠. x. 2019는 하나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x 3승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식이 됐죠. 물론 이 식을 그대로 진행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큰 염려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숫자, 하지만 식이 정리가 잘 되는 숫자를 놔야겠죠. 그렇게 이제 치환해서 구합니다. 자, 선생님은 2019를 x로 놓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식을 x로 변형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2018은 자연스럽게 x보다 하나 작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위에는 x 3승 더하기 1, 이렇게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바뀌겠지. 자, 이제부터 x 3승 플러스 1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밑에 있는 식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분자 인수분해 하면은 평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쓰는 순간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어때요? 여기 있는 요거와 똑같이 생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약분하면 남는 식은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2019라고 치환한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019 더하기 1이니까 2020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인수분해 이용해서 간단하게 약분과 그 다음에 정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들이 됩니다. 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보면은 만만하죠?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1 빼기 4 플러스 9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가다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풀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가만 보면은 이렇게 합차 공식들이 이제 쭉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 묶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규칙적인 숫자의 형태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합차 공식 1 빼기 2에 1 플러스 2. 자, 두 번째는 3 빼기 4에 3 플러스 4. 세 번째는 5 빼기 6, 5 플러스 6. 자, 조금씩 일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묶지 않아도 얘네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똑같은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7, 여기는 마이너스 11 해갖고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1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필수예제 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9번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a 빼기 b는 5. 자, 이거는 식의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던져준 힌트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복잡한 ab 제곱. a, b, c의 값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은 여기다가 대입으로 편하게 풀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는 문제는 없겠죠. 뭔가 정리해서 꼭 여기 있는 이 힌트를 이용하게끔 만들 텐데, 여러분 이건 앞에서 필수예제 이제 앞에서 복잡한 인수분해 부분에서 한번 다뤄봤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된다. A, B, C가 규칙적으로 다 동등한 위치로 2차, 1차 이렇게 쭉 나열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은 아무 문자나 해도 똑같이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습관처럼 A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제곱이 이렇게 두 개 있어서 A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니까 A 제곱에
C 빼기 B라고 쓸게요. 자, 이제부터 C 빼기 B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이 될 겁니다. 자, A의 1차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A로 묶는다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약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C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를 하나 더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나머지 BC로 묶으면 C-A 공통인수 나올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가운데 항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B, C 플러스 B.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항 BC로 묶으면 C-B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가 보이죠. C 빼기 B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C-B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A제곱 빼기 요거 뒤에다 놓을게요. C 플러스 BA의 BC가 되겠죠.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여기서 이제 BC 놓고 A 이렇게 놓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B에 A 빼기 B, A 빼기 C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A 빼기 B가 O인데 그거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 빼기 C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어요. C 빼기 B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지만 B 빼기 C가 마이너스이면 C 빼기 B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C-B는 2. 그 다음에 A 빼기 B는 5. 문제는 A 빼기 C는 힌트에서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사실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잠깐 볼게요. A 빼기 B가 5, B 빼기 C가 마이너스 2인데 여러분 이 두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 A하고 C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니까 B를 삭제시키는 연립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A 빼기 C가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A 빼기 C 대신에 3까지 넣으면 2 곱하기 5 곱하기 3, 30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발전 예제 10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름도 필수 예제가 아니고 발전 예제고 색깔도 좀 바뀌어서 약간의 겁을 주는 문제인데 자,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 자,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라는 특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식에서 ABC의 특징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ABC, 세 변의 길이의 관계식, 뭐 직각, 정삼각형, 이등변 이런 이제 특징을 알아내려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해서 조금 뭔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식을 가만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A와 B는 현재 3차까지 있고 자, C를 좀 보세요. C는 제곱 하나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C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판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C 중심으로 내림차순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바로 인수분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현재 C 제곱이 있는 거 이렇게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둘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3차, 3차. 자, 근데 A 3승 빼기 B 3승을 인수분해 해버리면 공통인수가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예, 공통인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끼리 좀 묶어야 된다는 판단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랑 묶어보냐면 A 3승하고 여기서 플러스가 있는 거, 가운데가 플러스가 될 만한 거 바로 얘를 한번 묶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제곱의 인수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B 세제곱과 마이너스 AB 제곱도 묶어볼게요. 공통인수는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하면은 A 더하기 B. 자, 공통인수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로 다 묶어버릴게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묶이게 되는데, 자, 두 개의 인수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곱해서 0이 된다는 사실은 첫 번째 a 플러스 b가 0이거나 또는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식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해놨던 셋 다 양수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무리.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이 확실하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식인데 정리 좀 해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오랜만에 보는 피타고라스 정리식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쓸 땐 뭐라고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a, 여기가 바로 빗변이죠. 삼각형의 모양은 이렇게 직각으로 생겼을 때 여기가 직각이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빗변이 a가 되고 나머지 두 변이 b랑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땐 a가 빗변이, 이런 식으로 빗변이 어디인지 또는 직각이 어디 각인지 명시를 해주는 풀이가 되어야 합니다.